근데 박지원 원장의 입장으로서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나서가지고 당시에 뭐 그걸 그렇게 자기가 나서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나기 전날 또 전전날 뭐 다운로드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고 근데 또 박지원 원장이나 조성은 씨는 또 아니라고 하고 달리 입증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수사 감찰을 통해 가지고는 밝히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굉장히 뭐 먼지도 많이 나고 뭐 자욱한데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되다가 결국 밝혀지는 것은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사실. 두 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윤석열 게이트, 그다음에 이른바 박지원 게이트인데 사실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차피 게이트는 없다,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어땠냐면은 하던 수사도 중단시켰거든요. 총선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 그동안에 진행하던 수사도 중단시킨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국정원의 개입설을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근거가 없거든요. 그냥 정황만 있을 뿐이죠. 8월 11일 날 만났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그다음에 그 만난 날을 갖다 전후해서 앞뒷 날로 조성원 씨가 뭔가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고. 한 번 더 만나셨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저희 찾아보니 한 8월 넷째 주쯤이더라고요. 그럼 한 2, 3주 후에 보신 거네요? 그렇죠. 네. 뭐 사실 밝히기도 좀 민망하지만 예. 근처에 있다고 하시니까 잠깐 티타임 하자고 하셔서 업무 미팅 하다가 바로 그냥 잠실 가서 뵌 것뿐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만나셨는지도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그때 때인가요? 거기서 만났고. 네.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또 하시는 말씀이군요. 아, 네네. 거기서 뭐 뉴스보스 보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으셨고요? 전혀 나누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성원 씨가 좀 결정적인 실언을 했죠. 저랑 원장님과 제가 원했던 날짜. 근데 그 날짜는 또 뭐냐면 경선 이후다라는 거지.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싸웠던 것도 확인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서는 경선 이후에 터뜨리자라고 했고 이쪽에서 그냥 터뜨리는 거고. 그럼 그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경선 이후에 터뜨리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국힘이 완전히 케이오스에 빠지거든요. 후보는 뽑아놨는데 후보가 흔들려 버린다라면 그다음 대타도 좀 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강한 심증은 있죠. 하지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사람들이 자백을 할 것도 아니고 뭐 물증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게이트라는 없다. 결국은 흐지부지 끝날 것 같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물증으로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은 조성원 씨가 공수처와 대검에 제출한 전화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물증이고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의 전화기 그리고 컴퓨터 등에 있어서 파일 등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물증이다라고 그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조성원 씨가 공수처에 제출한 전화기에는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방이 폭파되고 없는 상태에서 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수처도 이제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수처가 제보자 조성은 씨로부터 휴대전화 2개와 USB를 제출받은 건 강제 수사 돌입 하루 전인 지난 9일이었습니다. 손준성 보낸 표시가 돼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역추적하는 게 수사의 핵심인데 조 씨가 건넨 휴대전화와 USB엔 정황 증거로 제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조 씨는 다른 휴대전화에 증거 보존용 텔레그램 방을 보내서 저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원본을 지운 채 캡처 화면 형태로 남겨둔 데 대해 향후 증거 능력의 문제 소지를 자초한 셈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체 대화가 저장돼 있다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채팅창 없이 원본이란 점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텔레그램 방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일부일 뿐입니다. 근데 굳이 뭐 삭제까지 하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들은 뭐 언론에서 간혹가다 밝혔던 내용들과 뭐 비슷하고요. 또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증거 능력 훼손을 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증거 판단은 뭐 수사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로 입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충분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제보자가 핵심적인 물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웅 의원과의 그 텔레그램 방을 폭파한 상태로 낼 수 있는가? 그것도 명분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라고 하는 명분이에요. 이상하게 해명은 좀 이상한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그러면 어떤 무엇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그 손준성 보냄이다라는 것으로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손준성이 보낼 거거니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확증되려면은 손준성 씨의 핸드폰에서 보낸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 더 기댈 수 있는 게 바로 뭐였냐면은 그걸 보내면서 김웅과 조성원이 주고받은 그 대화가 중요했던 건데 그 대화의 증거력이 확 떨어져 버린 상태지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뭐해요, 제가 볼 때는. 글쎄, 저 뭔가는 지금 있었을 것이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폭파한 거는 맞는데 김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텔레그램 대화방을 그대로 제출을 했다는 것인지 이게 그 의미가 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게 손준성 검사의 휴대폰에서 직접 김웅한테 왔는지 혹은 손준성 검사에서 A를 통해 가지고 뭐 김웅으로 와서 다시 글로 갔는지 뭐 그 유통 경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손준성 검사가 지금 관여가 된 것만큼은 사실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이 어쨌든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말이 뭐 좀 오락가락하거든요. 스텝이 꼬여가지고 그럼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만은 괴로워할까봐 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두 개를 종합을 하다 보면 그게 석연치가 않아요. 근데 이게 과연 윤석열 당시 총장한테까지 연결이 될 것인가는 변론으로 하고요. 요거는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다. 그 조성원 씨가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일반적인 제보자 수준을 훨씬 넘거든요. 좀 이상한 게 좀 많은 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얼마 전에도 그 얘기했죠. 공수처가 나 하나만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겠느냐. 내부에 제보자가 또 있다.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혼자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분이 뭔가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의 활용법에 관해가지고 누군가랑 분명히 상의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로 대검찰청 한동수랑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두고 봐라 윤 총장과의 고리가 또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제보자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더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소스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한동수 감찰부장의 전화번호는 누가 줬느냐. 조성원 씨는 뭐 법조 기자들한테 알아봤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제가 정말로 어떤 사건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적절할까? 여기가 수사기관이 뭐 법조 기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쭙기 때문에 뭐 사건을 또 그분들하고 미리 상의하지도 않았고요. 일단은 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뭐 자료 가지고 어떤 뭐 다른 이제 의도를 가지지 않은 분이다라는 것들을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직접 그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이제 직접 가지고 갔고. 뿐만 아니라 뭐 전화번호는 그렇게 알았다 하더라도 전화하면 감찰부장은 아무 전화나 다 받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또 전화를 받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제보자로 인정을 해주고 그것도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날 부랴부랴 온 언론에 다 바로 전날 제보자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느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상당한 권력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또 하나는
김웅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면 분명히 그 제보자 이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한동숙 대검 감찰부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공익 제보자 신분을 딱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기자회견장에서 실명을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분의 실명을 알게 되면 대충 여러분들 짐작이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공익 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은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전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것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정치인이잖아요. 조성은 씨라고 한다면 일반 무슨 회사의 회사원이거나 무슨 어떤 조직이 들어있는 공무원이거나 이런다라고 하는 공익제보자 신분이 필요하겠지만 정치인이 폭로하는데 나 공익제보자예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거든. 내 신분 보호해 주세요. 근데 그 신분 보호해 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자기 신분이라기보다는 뭐냐면은 자기가 연관된 어떤 사람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